안녕하세요.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남자들 간의 거친 몸싸움을 다룬 스맨파, 스트릿맨 파이터. 여러분 보셨나요? 5회차 방송에서 첫 탈락 크루가 나왔는데요. 프랭 킹스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첫 방송을 보고 도대체 누가 프랭 킹스를 이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였기에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로 인해 판정 논란이 더 크게 일어났는데요.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아님이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기사를 보도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선글라스를 낀 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면접관으로 활동해 오면서 이번 판정 논란에서 어떤 평가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올려보려고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저는 한동안 수우파 매력에 푹 빠져 있었기에 이번에 스맨파도 시작하자마자 1회차 방송부터 본방사수를 외치며 다 봐왔는데요. 여러 가지 미션 논란과 판정 논란이 있었지만요. 이번 5회차 방송에서 판정에 크게 좀 실망해서요. 더 이상 방송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가장 큰 실망감은요. 리더 배틀에서의 재대결 판정이었는데요. 탈락 배틀의 세 번째 무대에 오른 프라임 킹스의 리더 트릭스가 보여준 퍼포먼스는요. 와우! 와우! 라는 감탄사를 그치기 어렵게 만들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춤을 잘 모르는 몸치 저도 세계적 수준급의 퍼포먼스였다. 그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다음으로 나선 B2B의 제이라기 댄스는요, 거의 흠잡을 데 없었죠. 앞선 놀라운 무대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멘탈을 이렇게 부여잡으며 자신이 준비해온 무대를 끝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트릭스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3대 0으로 트릭스가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런데 무서웠다라는 보아님의 말씀에 어쩌면 2대 1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크럼프라는 장르가 저도 잘 모르지만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되게 역동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보이죠. 또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좀 너무 공격적이고 비호감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의 저지 모두가 동점을 부여하며 재대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트릭스는 이미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무대를 다 보여줬기에요. 다음 라운드까지 그 이상으로 보여주기엔 무리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미 멘탈이 붕괴된 상황에서 다소 좀 화가 난 모습으로 그 다음 무대를 보여줬거든요. 물론 잘하셨지만 그 이전의 무대를 당연히 뛰어넘을 수가 없죠. 반대로 예상치 못한 재대결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던 제이랑님은요. 이전 무대보다 훨씬 더 현란한 힙합 댄스 퍼포먼스를 잘 보여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B2B 제이랑님의 3대0 완승이었죠. 큰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마지막 루키 배틀까지 이어지고 프라임 킹즈는 2대 3으로 패배하며 스맨파 무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과가 나오는 순간 바로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화도 나기도 하고요. 더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요. 침대에 뻗어버렸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감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판정 결과는 평소에 저지들이 이야기한 평가 기준과 좀 전혀 달랐기에 실망감이 좀 더 컸습니다. 늘 비등비등하게 했을 때는요. 어느 팀이 어느 댄서가 와우 포인트가 있느냐, 남다른 창의력이 있느냐, 예상치 못한 무빙이 있느냐, 화려한 몸놀림이 있느냐, 현란한 퍼포먼스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강조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릭스의 무대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낸 종합 세트와 같은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걸까요?
인터넷에도 크게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스트릿 댄스를 향한 불공정한 방송 제작진들의 의도적 편파 판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요. 저는 면접관으로서 어떤 평가 오류가 있었는지 조금 더 냉정하게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류는요, 경험이 많은 면접관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입니다. 조직 내에서도 경력이 오래된 면접관일수록 면접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지원자들이 면접장에 들어오는 순간, 난 딱 보면 알아! 이렇게 말하는 면접관들이 종종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과거의 고도성장기에는요, 그런 예측들이 가능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학벌과 성적과 어학 점수와 같은 스펙만으로 인재를 평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상 잘 좋고, 말 잘 듣고, 충성할 것 같은 인재, 그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요, 모호해졌죠. 그리고 불안정하고요,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부한 잘한 지원자가 업무 성과를 낸다라는 그런 보장이 이제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첫인상으로 지원자의 지금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면접관들도 면접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받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것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채점을 한다거나 평가하는 항목을 불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명확히 항목을 정해서요, 해당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바탕으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 저지들에게서 평가 기준이 좀 정확하게 없다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감으로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면접관들의 오랜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렇게 조직 생활에 오랫동안 경험이 많은 면접관일수록 오히려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느낌을 믿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가 오류는요, 채점 이전에 논의를 하면 안 됩니다. 댄스들의 퍼포먼스가 끝나면요, 저지들이 이번 춤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논의하는 장면들이 보여주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점 이전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더라도 채점을 하고 나서 평가해야 되는데요. 채점 이전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나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 면접으로 비유하자면요, 이사진님이 이사님이 실무 면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 저 친구 진짜 괜찮네. 저런 친구들이라면 꼭 채용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부장님이라거나 차장님이거나 과장님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사님 좀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가 내용을 이야기해버리고 나면요, 주변에 자기가 채점할 때도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채점을 하게 되면요, 요즘 채용 시스템이 채점 변경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 점수를 변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세 번째 평가 오류는요,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요. 면접관 구성에 오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돌 댄스를 하던 분들이 스트릿 댄서를 평가한다라는 것은요, 취업 면접으로 보면요, 인문계 출신의 면접관들이 이공계 지원자를 평가하는 모양새와 같다라는 겁니다. 인문계 면접관이 이공계나 예체능계 지원자들의 역량을 평가하면요, 제대로 된 평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다른 분야에 인재 평가를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접관들도 각자 평가 맞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면접관 구성을 조금 달리 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문계 출신의 면접관은 인성평가 항목을 맡고
평가하고 이공계 출신의 면접관은 직무 역량 중심의 항목을 평가하고 기타 3, 4, 5 면접관들은 조직 적합성이나 창의성이나 대인관계 역량이나 문제 해결 역량들을 항목만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지들이 아이돌 출신의 댄서로 논란이 있었지만요. 저는 아이돌 출신의 댄서를 저지로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세 사람을 모두 다 아이돌 출신을 쓴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전문 댄서 출신으로 구성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조금 더 공정하게 설계를 한다면 한 사람은 한국과 관계가 없는 댄서 출신의 외국인 저지를 채용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빠져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정 논란은요, 어떤 한 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학벌이나 스펙이 높은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인재 채용을 해왔는데요. 나중에 폐해가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스펙을 타파하기 위한 NCS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민간 기업들은 더 빠르게 채용 형태를 바꿔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는 오늘의 패배가 트릭스의 패배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이미 세계 정상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도 사랑받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힘찬 모습과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실패하는 날들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밑바닥을 칠 수 있는 자가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꾸준하게 전진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에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된다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